금수저인데 티를 안 내는 친구들의 특징은 뭘까요? 겸손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 그런 친구들은 옛날부터 부자였던 경우가 많아요. 자, 졸부가 된 친구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친구들은 부자가 된 게 인생의 새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 많은 티를 팍팍 내려고 하죠. 그런데 옛날부터 금수저였다면 부유하다는 게 나에게는 디폴트인 거예요. 딱히 이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오히려 잘 사는 티를 내는 게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비춰서 생각해보면 자산주들이 왜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고 돌덩이처럼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미래 완료형 자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산주는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을 이야기해요. 보통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가령 지금 시총은 1000억인데 보유한 부동산이 2000억이다, 뭐 그런 식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오래된 금수저 친구들처럼 업력을 길게 쌓아 오래된 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오랫동안 수익을 냈고 그 수익들이 계속 누적돼서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채권도 사고 현금으로도 쌓아놓고 이런 식으로 자산이 축적된 기업들이 많죠. 그런데 묘하게도 시장에서는 이러한 자산주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주지를 않아요. 제일 큰 이유는 말 그대로 이런 기업들이 돈 있는 티를 안 내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의 보유 가치를 사업 보고서에 올릴 때 십몇 년 전에 취득한 원가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인플레만 생각해도 몇 배는 뛰었을 자산이 있는데 어지간해선 이걸 티를 안 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몰라보는 경우도 많아요. 한편으로는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본업에서는 큰 재미가 없어요. 오랫동안 매출과 이익이 정체된 경우도 많고 사양산업이 돼서 간신히 본전만 넘기는, 이를테면 마진이 굉장히 얇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돈 버는 능력으로 평가를 하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본업이 후줄근한 회사에 관심을 가지기 어렵죠. 이런 자산주에도 볕들 날이 있어요.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보유 자산의 새로운 활용 기회가 발생할 경우, 혹은 가장 중요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자산주 또한 회생주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단기 상승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미 오랫동안 청산가치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서 주가가 유지됐기 때문에 단번에 수십 프로에서 배 이상의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 한 해에 훌륭한 상승을 보여준 제지 업종이 좋은 예고요. 최근에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랜드백화점 같은 종목도 있죠. 그리고 자산 가치가 시총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방어력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작년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자산주를 들고 있던 분들은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계좌 수익률이 안정적이었어요. 오히려 자산재 평가가 된 종목을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낸 분들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자산주 투자를 하는 블로거 한 분이 계신데 다들 마이너스였던 작년장에 수십 프로 수익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산주의 단점은 딱 하나예요. 암 걸릴 정도로 지루하다. 이런 재평가의 기회가 생기지 않으면 자산주의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특히 특정 주도주의 수급이 몰리는 장세에는 그나마 낮은 가격이 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인내심을 요구하고요. 촉매가 없는 지루한 자산주는 5년 넘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하락을 하게 되면 물타기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도 있는데 워낙 만성적인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타고난 성격이 안 맞는 분들은 암 걸리기 딱 좋은 투자 스타일이에요. 자산주 투자의 핵심은 카탈리스트, 즉 촉매라고 하는 상황의 변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부동산 자산을 현 시세에 맞게 재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유 자산을 매각해서 기업 인수를 한다든지 더 나은 자산으로 재투자를 하는 경우도 생기죠. 제일 확실한 건 본업의 매출이나 마진이 개선돼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시점이에요. 작년 제지 업종들 경우에도 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면서 마진 스프레드가 개선됐고 그 결과로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여주게 되었죠. 이쯤에서 책 추천 하나 드릴게요. 2010년에 발간된 진짜 돈 버는 대한민국 고수분석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고수분들이 촉매가 생성된 자산주에 투자하는 경험담을 상세하게 공유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자산주 대부분이 특별한 촉매 없이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강세장의 끝물에 이런 현상이 종종 관찰돼요. 무슨 얘기냐면 강세장의 후반부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싼 주식이 없으니까 살 주식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익이 난 자금들이 현재 가장 저평가된 종목군을 찾아다니다가 자산주로 수급이 쏠리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참고만 하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배당주, 성장주, 회생주, 자산주 4가지 투자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어요.
경험상 모든 투자 유형을 자유자재로 다루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 내공에 따라서 더 성과가 좋고 내가 선호하는 유형이 갈리게 돼 있어요. 제 경우에는 성장주 투자를 제일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영상도 좀 짧았죠. 그래서 올해는 성장주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도 각각의 유형을 돌아보고 내 성향에 맞는 유형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이 투자 스타일을 정복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